자, 오늘은 28회를 해볼 건데요. 문제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하나의 토지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 그 평가 목적에 따라서, 평가 목적 안에서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이제 주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미지급 용지일 때, 사실상 사도일 때, 예정 공도일 때, 이렇게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22조에 보면 이제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이 나오고 그 이후에 23조, 24조 뭐 이런 식으로 나갈 때 어떤 특정한 토지들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보다는 답안지 안에서 더 볼 게 많은 것 같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0-4번지 1원에 도로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인가일부터 8월 18년 3월 31일까지 해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이 16년 12월 15일이니까 우리가 뭐 바로 알 수 있죠. 16년도 공시지가 쓸 수 있겠죠. 그게 이제 70조 4항일 거고요. 이게 도로사업이니까 70조 3항 5항 검토할 필요가 없겠죠. 해당 토지는 현재 지목은 전이고 이용 상황이 도로다. 준주거 지역에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가격 시점은 주어졌고, 그랬을 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이 세 개가 있는데, 일단은 요걸 써야 된다는 거는 알고 가도록 하고, 그 미지급 용지냐, 사실상 사도냐, 뭐 예정 공도냐에 따라 어느 표준지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갈리겠죠. 뭐 시점 수정치는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곱하겠죠. 이렇게 됐고,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그 밖에 외인 보정치에서도 뭐 고르면 되는데, 현장 조사 상황, 조사 내용. 그래서 기존 주택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점포주택과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비교 표준지, 보상평가 사례,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에 소재되며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지도 같은 게. 이게 본건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각각의 물음에 대한 상황이 나오는 건데, 먼저 미지급 용지를 한번 볼게요. 미지급 용지는 100번지에서 분필이 됐대요. 여기서 이제 분필이 됐다고 보는 거죠. 100번지에서 분필된 토지로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인 사다리형 토지이지만 종전에는 부정형 맹지인 토지였다. 공익사업 이전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으나 지금 준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지목은 예전에도 전이었고 그때 당시에 표준적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 편입 당시의 이용 상황, 이 말이 중요한데 편입 당시 이용 상황은 주거나지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제 볼 거 없어요. 요걸 이제 물음 하나하나마다 답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미지급 용지는 시행규칙 2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미지급 용지라는 것의 그 개념부터 보면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전에 뭐 도로 사업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 집 현파랑 도로니까. 그런데 그때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용 상황. 만약에 이용 상황이랑 별개로 그 용도 지역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지금 용도 지역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준주거고 2종 1주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거대로 하는 건데 문제는 종전 공익사업에 의해서 2종 1주에서 준주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요거의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무조건 종전 이용 상황이 아니라 현재 이용 상황으로 하는 게 맞고 종전 공익사업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면 종전으로 간다는 거.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다만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없다. 그러면은 당시 지목과 인근 토지 이용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참작이라고 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결국에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표준적 이용인 거예요. 알 수 없을 때는. 그거 말고 뭐 방법이 없잖아. 이 표준적 이용이라는 거는 뭐, 거기가 다세대니까 무조건 다세대로 하겠다 이건 아니고, 만약에 내 거는 전이니까 전의 지목인 애들은 도대체 뭐로 쓰였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종전 용도 지역인 이종일주로 평가하는 거고, 주거나지 이용상 줬고요. 그다음에 부정형 맹지가 그때 그런 형상이었으니까 요거대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음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물음 2번을 보면은 물음 2번, 그다음에 이때는 사실상 사도임을 의뢰서에 명기하였다. 사실상 사도인데 이거는 100-2번지의 건축 허가를 위하여 대상 토지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재 건조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제 설치한 도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인근 토지가 뭔지는 또 답안지를 보면서. 자, 100-2번지를 볼게요. 얘죠? 얘를 일단 구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를 구하고, 거기에 이제 3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는 현재는 뭐예요? 이게 6m 도로로 되어 있다는 거. 새로운 거지. 그걸 알고 한번 답을 볼게요. 사실상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얼마예요? 인근 토지의 5분의 1이죠. 근데 사실 사도법상 사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도가 훨씬 더 많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법에는 4가지로 규정하고 있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그 다음에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그 다음에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그 다음에 뭐 대지나 공장 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해서 자재건조로 보통 외우죠. 그래서 방금 그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그러면 이제 내게 그럼 싸지는 이유가 바로 그 화층이론. 나의 가치가 저기 원래 그 다른 토지로 이전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 평가 기준은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를 평가하거든요. 그럼 인근 토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인근 토지를 하면 당해 도로 부지 또는 국어 부지가 도로 또는 국어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 이용과 유사한 토지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백하게 그 앞에 있는 토지하고 분필돼서 왔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들도 사실 많거든요. 소유자가 완전 다른 경우. 도대체 이 토지는 무엇이었냐? 도대체 이전에 그런 걸 알 수 없는 토지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표준적인 이용 상황하고 유사한 토지로 정하게 된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100-2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100-2번지가 스스로 설치한 도로, 편익을 위하여,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니까는 100-2번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면 돼요. 뭐 여기도 다 볼 게 없어요, 뭐 사실. 대신에 이거는 이제 준주거 지역 그대로 평가하겠죠. 이거는 뭐 위에서 다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그 보통 기타 요인에 도로라는 거를 반영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관행인 것 같아. 그래서 다 0.33을 넣는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했을 때 이걸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0.3367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0.337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절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 규정의 그 워딩 자체가 3분의 1 이내인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하나 더 올림으로써 3분의 1을 넘는 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보통 단가에서도요. 만약에 13만, 여기 단가 얼마 나왔나? 51만 2,700원 이렇게 나와도 그냥 52만 2천 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 이내 일대에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예정공도. 예정공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부터 도로로 사용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도로로 깔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아직 도로 사업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냐는 거지. 이걸 사실상 사도로 평가하면 될까요? 이제 보상을 아직 사업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보상하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이때 이거를 사실상 사도로 보면 될까요? 내 멀쩡한 땅 거기다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잘라놓고서는 그게 도로로 이용되기만 기다렸다가 도로로 이용되니까 이제 3분의 1 주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또 생각하면 이게 또 약간 미보상 미지급 용지랑 비슷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실무기준 해설서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미지급 용지랑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에 있던 공익사업에 의해서 이제 보상이 안 된 걸 나중에 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 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용지처럼 종전 이용 상황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표준적 이용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미지급 용지는 전에 공익사업이 딱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이 공익사업 이전에는 뭐였구나라는 게 명확한데 예정공도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가 종전이냐는 거예요. 종전 이용 상황이 할 때 이 종전.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도로가 됐는데 그 종전이라는 게 존재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표준적 이용으로 한다는 거. 문제 보면은 여기 똑같이 100-2번지네요. 소유권자는 대상 토지와 동일한 홍길동이고 당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 등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위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에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이용 중임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확인하였다. 이때 표준적 이용 상황은 주어진 자료를 참고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 표준적 이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또 하나가 나오네요. 그 개발 이익이 30%다. 요거는 배제해줘야겠죠. 개발 이익은 배제하는 거니까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그러면 표준적 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변 토지 상황을 여기는 또 그래서 이렇게 표도 줬는데 대부분 뭐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세대주택이나. 그런데 여기 주상용이 한 3개 되죠. 100-6번지, 9번지, 7번지, 99번지. 그러니까 경합하는 거야. 주거용이냐 주상용이냐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면은 100-7번지, 6번지, 99번지, 그 다음에 100-9번지 요거네요. 100-9번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8m 이 소로변에는 주상용인 거지. 그리고 여기 세로변에는 주거용인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느 정도 합리적인가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도 주거용으로서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을 잠깐 보시면은 예정 공도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전에는 원래 도로가 아니었다. 도로로 결정된 후 대신에 그 사업은 없었어.
그래서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22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그냥 나지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공도의 부지가 도로로 이용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공도 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용도적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했을 때 저는 주거용으로 판단했다는 거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개발이익 배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평가사님들 답을 쭉 보면은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느 게 맞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워딩이 정확하게 표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00이었는데 이거의 30%가 개발이익이 발생해서 130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100인데 이 중에 30%가 개발이익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말하기 어렵다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그것만 하나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것만 하나 보도록 할게요. 표준지를 뭘 선정하고 사례를 뭘 선정해야 되는지.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물음 1은 이종일주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지. 그 다음에 물음 2는 둘 다 다세대였기 때문에 이게 다 요걸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할 때, 여기서도 뭐 이종일주가 두 개가 있네. 물음 1에 대해서. 근데 하나는 주상이고 하나는 주거면 이게 이제 물음 1에 써야 되는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점도 뭐 맞고. 시점은 개발 이익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원래 뭐예요? 그 밖의 요인치로 선정할 때, 적용 공시지가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6년도 거를 써야 맞잖아요. 근데 여기 다 17년도잖아요. 여기 16년도가 아닌 걸 쓰려면 하나의 그 조건이 필요하죠. 뭐냐? 개발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서 사업인정 이전 걸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음 2하고 물음 3은 어떤 게 좋겠느냐? 일단은 일반 상업지역 제거하고, 주상용 제거하고, 상업까지 제거하면 당연히 요게 남는다. 물음이 이렇게 남는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정해지고 나면은 뭐 개발 요인은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물음 2 같은 경우,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그 맹지고 뭐 부정형이라는 점을 개발 요인에 반영하면 되는 거고, 물음 2 같은 경우는 그 0.33 해주는 거, 물음 3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해주는 거,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 문제는 끝이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준비는 수험생이라면 해야 되는 것 같고, 2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